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감수과 실수 종류 우리가 계산해내야 되는 거 몇 개? 5개. 자, 그중에 첫 번째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낙과 감수, 과실수. 자, 대상재해 뭐예요? 태화지집. 낙과는 우일도 있었죠. 네. 그러면 그런 재해들이 발생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피해, 낙과 피해 조사. 이제서야 이 본 타이틀이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건 피해과 실수 퍼센트, 그쵸? 자, 피해과 실수, 재해로 인해 떨어졌으면 그게 피해지 뭐, 그쵸? 피해과 실수, 낙과 수, 낙과 피해과 실수 같은 말. 근데 조사를, 전수조사로 하래요. 전수조사가 원칙이래요. 전수조사? 과수원에 떨어진 낙과 다 긁어 모으래요. 일일이. 힘들겠죠. 근데 그만큼 적과전 종합위험보장과 과수사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근데 상황에 따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표본조사. 자, 종합과수 가면 이게 반대입니다. 표본조사가 원칙, 그 다음에 전수조사, 안 되는 경우에 전수조사. 좋습니다. 자, 전수든 표본이든 뭐 하는 거예요? 낙과수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낙과수. 전체 낙과 세라. 자, 요건 나중에 표본.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착과수 표본조사와 낙과수 표본조사 방법이 같아요. 어떻게 같냐고요? 또 적과후, 착과수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자,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수가 몇 주지? 실미, 고수, 기. 여기 일부 침수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오케이. 했더니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랄까요? 250주. 자, 최소 표본주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우리 품목별 표본주수표 봤잖아요. 최소한 적종, 포복자, 밤, 무화과, 호두. 이 친구들은 외우자. 그 표는 몇 주예요? 최소. 앞 더하기 9. 그쵸? 200주부터 100단위, 그전엔 50단위. 최소 주수 5주부터. 그러면 이제 표본 주수를 우리 맘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로 9주 최소 더 해도 돼요. 산정했어요. 위치를 잡았죠. 표본주 위치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1번부터 9번째까지의 나무가 있죠. 리본 달았어요. 이제 그 나무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는 거죠. 여기서 착과수 조사는 몇 개 달렸지? 착과수 세면 되고. 낙과수 조사는 몇 개 떨어졌지? 세면 돼요. 근데 착과수는 영역이 분명하잖아요. 그 나무에서 있는 착과수니까. 근데 낙과수는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영역을 농금원 이론서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죠. 자, 수관 면적이라 해요. 수관, 크라운. 수관 면적.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낙과수 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린 낙과수의 포인트를 맞춰서 낙과수 합계가 예를 들어 180개. 자, 얘 이름이 뭐예요? 180개의 이름이? 하고 계시죠? 표본주 낙과수 합계. 별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주당이 필요해요. 250주에 몇 개씩 주당 떨어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주 조사했네요. 얘 이름이 뭐예요? 9주 표본주 낙과수. 표본주수 합계. 표본주수 합계. 그럼 주당 몇 개? 20개. 떨어졌구나. 주당 20개 떨어졌구나. 끝. 착과수도.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250주 조사했는데 주당 20개씩 수감 면적에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5,000개. 전수조사하면 5,000개를 내가 다 가서 모으는 거고요. 오케이? 표본조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끝. 피해과 실수조사 끝. 그럼 우리 이제 할 거 두 번째 뭐예요? 퍼센트. 자, 그 퍼센트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지금 낙과수가 5,000개 있는 상황이에요. 밑에 있네요. 네. 이게 그 퍼센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퍼센트.
그 다음에 여기도 퍼센트. 자, 5,000개를 이거는 쓸모 있네. 이거는 피해가 없네. 얘는 뭐 쓸모가 하나도 없어. 폐기 처분해야 되네. 이거를 5,000개를 언제 다 조사해요. 그쵸? 너무 힘들어요. 자, 5,000개 중에 즉 낙과수 중에 몇 개만 뽑자. 자, 여러분만의 정리 노트 지금 이거 추가하셔야 됩니다. 5,000개 중에 표본 과실을 뽑자. 자, 표본 과실을 무작위로 100개 이상 뽑자. 이 표본 과실 수가 앞으로 종합과수 가시면 품목마다 다르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지금 정리해 놓으세요. 과수 타이틀, 과수 표본 과실 수, 적종 낙과 피해 조사 표본 과실 수, 임의의 100개 이상. 어디 갔어? 여기 써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낙과 중 5,000개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얘가 표본이에요. 200개, 300개 해도 돼요. 나만 힘든 거예요. 자, 100개 했다 치면 이 100개를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해서 해당 과실수를 조사하래요. 이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 자, 교재 그 밑에 있죠. 100개 뽑았죠. 지금 딱 100개만 한 거예요. 100개 이상.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0개가 안 떨어져서 총 낙과수가 뭐 80개예요. 80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위에 그 내용도 있죠. 자, 100개를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여기 똑같은 내용 있죠. 구분해서 몇 개인지 조사하래요. 즉 정상 몇 개. 다른 건 나중에 보세요. 50%형, 80%형, 100%형 이렇게 구분하래요. 자, 각각의 의미가 뭔지는 잠시 후에 보시고 50%형 피해 과실수가 30개구나. 그러면 뭐 곱하기 0.5 얘가 피해 인정 개수예요. 50%는 0.5만 인정하자. 그러면 실제로 피해 과실수는 30개지만 15개만 어디였어요? 15개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 80%형 피해 입은 건 10개인데 피해 인정 개수는 그렇죠. 0.8. 10개 중에 8개만 보상. 100%형 얘는 피해 인정 개수 1.0. 100% 20개 다 인정. 정상 피해가 없잖아요. 그쵸? 피해 인정 개수 0. 자, 그러면 지금 100개 중에 정상 뺀 나머지가 피해 과실수죠? 60개가 피해 과실수예요. 60개 실제 피해 입은 거. 근데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건 몇 개? 20개? 어디였어요? 20개, 8개, 15개. 분자가 피해 과실수예요. 합이 몇 개? 44개. 44개. 전체 몇 개? 100개. 여러분 이거 할 때 항상 제가 여러분 무의식 중에 실수 많이 하시는데 분자에는 피해가 올라와요. 유가타박률, 낙엽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분모에는 여러분도 모르게 정상만 쓰시면 안 되고 피해 더하기 정상이에요. 이 조사의 대상이 된 모든 과실수의 다른 이름이 기준 과실수예요. 네. 그러면 총 43%의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 오케이, 됐죠? 어렵지 않잖아요. 분자, 분모, 분자는 피해, 피해 인정 개수 적용해서 자, 얘가 이름이 퍼센트인데 그 퍼센트의 이름을 우리는 낙과 피해 구성률이라 해요. B자 빼도 돼요. 낙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너무 길죠? 줄여서 낙피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지금부터 착과 피해 구성률하고 똑같아요. 착피. 자, 퍼센트 3개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피해 과실수 그리고 퍼센트인데 첫 번째 나무는 뭐 하고 말고 할 게 없더라. 낙피 나왔어요. 계산 방법 똑같다. 착피 나왔어요. 왜 피해율이라고 안 하는지 아시겠죠? 피해를 이렇게 구성하래요. 피해를. 오케이? 네. 이건 나중에 여러분
자다 일어나셔서도 이건 계산하세요.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 한번 보셔야 되겠죠? 농금원 이론서 2권 부록 부분에 보시면 별표 3에 얘가 있어요. 복숭아하고 밑에 보시면 복숭아 외로 되어 있죠? 다 똑같은데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이라고 하는 병 중에 하나를 인정해줘요. 그거 빼고 다 똑같아요. 자, 오늘 일단 이걸 볼게요. 정상이 뭔가 봤더니 피해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경미한 것도. 경미도 50, 80, 100%의 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50%형 20개, 땡큐. 그런데 일반 시장에 출하했는데 정상 과실에 비해 50% 정도 가격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거 지금 암기해 놓으시고 과수는 다 얘예요.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추가하면 되고 나중에 온주밀감류만 그 친구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해 놓으세요. 50%형 팔 수 있어요. 출하 팔 수 있어요. 근데 가격 하락이 예상된대요. 80%형 못 팔아요. 근데 가공용으로 오케이래요. 100%형 둘 다 안 돼요. 이거 과수는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다 나왔네요. 5,000개에 지금 낙과 피해 구성률이 43%가 5,000개의 피해 과실수 퍼센트 43%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 피해자 빼도 되고 됐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무 감수 과실수 할 때 첫 번째 재해가 예를 들어 일소로 인해 착과 피해가 있을 때 했었죠. 그러면 일소로 인한 피해 과실수 예를 들어 착과 피해 과실수 착과수 예를 들어 10,000개 이미 다 해버리네요. 네. 가서 몇 퍼센트지? 조사했더니 20% 피해가 있대요. 그래서 얘가 20%의 이거 꼭지 피해를 입고 지금 매달려 있는 착과된 상태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착과되어 있는 과실은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2,000개라고 하는 손해, 즉 감수 과실수를 인정해줬어요. 보험회사가 얘는 지금 매달려 있지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2,000개 보장 대상으로 계산 끝.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뭐 태풍 왔다 그럴게요. 태화지집 태풍으로 나무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무 피해 조사했더니 고사, 수확불능, 일부 침수 없었다 치고 무피해 나무, 멀쩡한 나무 조사했어요. 얘는 뭐 보나마나 1.0이지 뭐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폐기 처분. 아까 100% 피해형 정의 보셨죠? 팔지도 못해요. 가공용도 안 돼요. 자, 나무가 깨꼬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 그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안 된다. 왜? 얘를 100% 하면 20%가 중복되니까 빼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그 유명한 맥주 아닙니다. 맥스 A. 맥스, 최대, 왠지 최대, 최고 이런 거 같죠? 그쵸? 중요해요, 얘. 중요해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끝났는데 이번 시간에 세 번째 재해가 온 거예요. 낙과 피해가 왔어요. 뭐 왔다 그럴까요? 또 태화지 집이니까 있다 그럴까요? 태풍으로 우일도 되겠죠? 낙과 피해가 왔잖아요, 지금. 전수든 표본이든 조사했더니 피해 과실수 낙과수 5,000개. 낙피를 조사했더니 43%.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이건 이제 나무가 죽었으니까 나무가 죽지 않은 지금 과수원 전체 매달린 과실이 다 20% 피해 입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죽지 않은 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번에는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낙과. 가서 조사해 봤더니 몇 퍼센트? 43% 피해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빼주면 20%도 보상 나가고 43%도 보상 나가고 총
63%의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멀쩡한 거잖아요. 지금 과실 한 개로 우리가 지금 축약해서 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0.2. 맥스 A 빼야 돼요. 맥스 A, 첫 번째 맥스 A가 우리 착과 피의 구성률, 착 P. 빼야 돼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과실이 있는데 이전 사고의 착과 피의 구성률이 뭐라 그럴까? 50%였어요. 이번 사고에 낙과 피의 구성률이 60%래요. 둘 다 보상하면 110%안 돼요. 그쵸?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빼야 된다. 자, 얘를 우리 교재에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미리 빼놨는데 이게 교재 38페이지. 나중에 보겠지만 38페이지. 맥스 A. 이거 전 페이지에 타이틀이 맥스 A로 돼 있을 거예요. 피해 구성률 맥스 A. 맥스 A를 차감하는 이유. 보상하는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 착과되어 있는, 다른 과실 필요 없어요. 착과되어 있는 애만 피해가 누적돼요. 겹치고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착과되어 있는 과실에 해당하는 피해율, 뭐 착과 피해 구성률, 착피, 그쵸? 근데 뒤에 두 개나 또 있네요. 잠시 후에 할 낙엽 인정 피해율. 우리 보겠지만 낙엽 피해 뭐라고요? 착과된 과실의 양분을 못 주기 때문에 착과 피해라고요. 걔도 착과된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율이에요. 첫 번째 맥스 A 나왔는데 두 번째 있고요. 착과 손해율 뭔지 몰라도 일단 있구나. 이건 할 거니까. 자, 차감하지 않으면 이전 사고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또 어디 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볼 거니까. 농구먼 이론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두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맥스 A에 대해서 농구먼 이론서에 금차 2번.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2번 그러면 안 되나? 근데 농구먼 이론서 금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차 사고 조사값 별거 아니에요. 퍼센트. 그럼 우리 지금 아까 퍼센트 뭐 나왔어요? 1.0 나왔고 낙피 나왔고 그다음에 착피 있고요. 또 하나가 낙엽 인정 피해율, 엽피. 줄여서 할게요. 엽피. 우리 지금 금차 사고 조사값 나무일 때 무조건 100%. 낙과 피해 구성률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43%. 똑같은 방법으로 착과 있으면 착과 피해 구성률, 낙엽일 때 낙엽 인정 피해율, 금차 사고의 조사값이 4개가 나와요. 4개. 각각 피해 과실수 곱하기 퍼센트 얘기하는 거. 퍼센트. 금차 사고의 조사값에서 이전 사고 조사값, 이전 사고의 퍼센트 중 최고값을 차감하래요. 그래서 맥스예요. 즉 금차 사고 조사값 1.0 낙피, 착피, 엽피 각각의 해당 피해일 때에서 이전 사고의 퍼센트를 빼래요. 근데 뭘 빼나 봤더니 여기 괄호하고 거기 나와 있는데 착과 피해 구성률, 그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이 돼 있고 이론서에는 없지만 NH와 농구먼이 다 인정해준 뭔진 몰라도 착과 손해율 다 뭐예요? 다 착과돼 있는 과실. 착과돼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해 맞았을 때 걔를 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농구먼 이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맥스 A예요. 금차 사고 4개에서 이전 사고 이론서에는 2개만 있지만 착과 손해율이라는 것까지 해당되는구나. 착과잖아요. 뭔지 몰라도. 이게 농구먼 이론서에서 맥스 A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 하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반드시 맥스 A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고로 인해 산정된 감수량은 과실수 곱하기 량, 과정하면 량 나오겠죠. 예를 들어 얘는 동시 또는 선후차의 감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쵸? 네. 여러분 나 복잡해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겠어 발목 잡히시지 말고 얘에서
이전 사고예요. 중요한 거. 이전 사고. 이번 사고 전에. 지금 세 번째 사고 기준 두 번째, 첫 번째 사고. 이전 사고의 얘네 중에 최고 값을 그냥 빼는 거구나. 자, 이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계속 할 거예요. 자, 맥스 A. 아, 그러면 여기서도 빼줘야 되는구나. 43에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오케이. 자, 넘어가서 여기 좀 지울게요, 여러분. 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건 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제가 몇 강이었나요? 나무조사를 품재수로 한다 할 때 수령, 개수 관련한 건 무조건 수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표 9 부록하셔서 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착과수, 종합과수 넘어가면 품종 수령별 착과수, 낙과수. 근데 과중은 품종별 과중. 왜 여기는 수령이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한번 공식 읽어보세요.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그때 개수에는 수령이 반드시 들어가고 과중과 그 다음에 피해 정도에는 품종이 관여합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품종이 지금 퍼센트에 피해 정도, 즉 낙과 피해 구성률 할 때 품종별로 하라는 얘기가 있나요?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볼까요?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은 뭐 품종별로 있나요? 물론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나무조사 자체를 품재수별로 하기 때문에 품종별로 당연히 나와요. 그럼 왜 전수조사 볼까요? 전수조사는 전체 낙과를 조사한다로 끝나지 이 낙과를 다시 품종별로 구분해라 안 나오죠. 뭔 얘기냐면 종합과수는 전수조사든 표본조사든 품종별로 다시 구분하라고 나와요. 여기 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전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전체 낙과 중 품종별 낙과 중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쵸? 또 뭔 얘기 하실까 봐. 여러분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품종별로 구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홍로 일반 재배 10년 이거 예를 들었었죠 우리. 품종 구분. 또 신호골드 전 이 사과가 맛있더라고요. 일반 15년 이렇게 있다 쳐요. 품종이 지금 다르죠. 이거 낙과수 몇 개? 이 중에 100개 뽑아 낙과 피해 구성률? 그러면 이 낙과 감수 과실수 몇 개? 자, 이거 낙과수 몇 개? 이 중에 100개 뽑아 낙과 피해 구성률? 이 낙과 감수 과실수? 이게 품종별이에요. 이 중에 뽑아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과수원 다니니까 합산. 이건데 종합과수는 이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외도 살짝 있지만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여기는 얘는 품종별로 전수조사는 아예 언급이 안 돼 있고 표본은 나무조사가 그렇게 되니까 되겠지? 근데 퍼센트를 품종별로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럼 얘는 안 해도 되나? 적중은? 근데 이거 농금원 이론서의 예시인데 봤더니 품종 구분 여에 돼 있네요. 그쵸? 이래요. 네. 즉 별표 9에도 보시면 적종은요. 반드시 품종별 낙과 피해 구성률 또는 품종별 피해 구성, 착과도 마찬가지예요. 착과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좀 느슨해요. 과중은 얘는 제시되니까 가입할 때 퍼센트가 좀 느슨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문제, 우린 시험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 문제에 아까처럼 품종별 개수, 품종별 퍼센트? 그럼 이대로 계산하세요. 마지막에 합산. 근데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전체 낙과수 5,000개, 전체 43% 끝. 품종별로 제시되면 각각의 품종만 매칭만 잘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이걸 괜히 떨 필요 없어요. 여러 품종 나온다고. 나중에 여러분 막 문제에서 여러 품종 나오면 막 벌벌 떠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각각의 품종, 설마 홍로 거에 신화골드 이거를 매칭시킬 분은 없잖아요. 그쵸? 네. 오케이. 낙과 감수 과실수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감수 과실수.
낙엽, 감수, 과실수. 그나마 얘는 타이틀이 있네요. 나머는 타이틀도 없지만. 자, 단감, 떫은감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네. 우박일수 제외. 우박일수는 착과 낙감 아니었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얘는 태화지짐만. 태화지짐만. 자, 예, 하기 전에 여러분만의 노트에 정리 시작하시고 단감, 떫은감. 단감, 떫은감. 단감, 떫은감의 이피해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거 정리 한번 안 하고 넘어가시면 계속 발목 잡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피해. 뭐 사과배는 아예 뭐 할 거 없어요. 네, 사과배는. 첫 번째, 낙엽피해만 일단 정리할게요. 낙엽피해. 낙엽이 빨개서 이쁘다. 이거 아니에요. 잎이 떨어져서 과실의 양분이 못 간다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길에 이제 낙엽 보시면 그 생각하셔야 돼요. 착과피해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잎이 떨어져요. 뭘로? 태화지집으로. 적과종래 전이든 후든 태화지집으로 한정특약 가입한 경우죠. 그러면 우리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 볼게요. 적과종류 전, 적과종류 후. 적과종류 전 여러분 공부하셨던 거 복습. 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요. 사고 접수됐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낙엽률 조사했잖아요. 낙엽률. 잎이 떨어진 자리를 조사한다. 낙엽률은 근데 단지 뭐일 뿐이다? 잎이 떨어진 비율일 뿐이다. 잎이 떨어진 비율 이퀄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얘를 기초로 이만큼 떨어졌으면 과실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야. 낙엽률에 따르는 생략하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똑똑하신 분들이 다 마련해 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 기니까 우리는 옆피. 공식이 다 있죠. 단감, 떫은감. 우리 적과 종류 전에는 제가 특별히 언급 안 했는데 공식 똑같아요. 이제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얘가 뭐 한 30% 나왔다 할까요? 그럼 그만큼 과실에 피해를 입힌대요. 자, 적과 종류 전의 과실의 피해는 뭐죠? 착과가 될랑말랑 된 직후 뭐죠? 착과의 감소잖아요. 그만큼 착과의 감소를 야기하겠지.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죠? 착과의 감소를 어떻게 했죠? 또 지금 처음 들으시면 안 되죠.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착과의 감소를 얘를 이 정도 피해면 최대 이만큼 착과의 감소를 인정할 수 있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최대 인정 피해율로 하나로 봤잖아요. 그쵸? 또 최대 인정 피해율. 얘의 다른 이름이 최대 인정 피해율 있어요. 우박 유가타박률,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 그래서 뭐 중에 이만큼? 평 중에 이만큼. 평 마이너스 적이나 평년이 기준이었잖아요. 적과 종류 전에는. 그쵸? 네. 그래서 뭐하고 비교했어요? 얘가 평 마이너스 적과 최대와 비교를 했을 때 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있잖아요. 얘가 착과 감소 과실수였잖아요. 그쵸? 이게 적과 종류 전 낙엽 피해로 인해서 과실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적과 종류 후 지금 이제 본 내용 볼까요? 똑같아요. 태화지집 사고 났습니다. 단감 떫은감인데 이 피해 났네요. 낙엽률 조사 방법 똑같아요.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 그거. 그럼 얘는 그냥 잎이 떨어진 거니까 얼만큼 피해가 있을까요? 옆피를 산정합니다. 자, 이때의 피해는 뭐다? 여기부터 갈라지는 거죠. 이때의 피해는 이제 과실이 이제 수학기로 가는 시기잖아요. 착과가 안정적으로 되고. 이때의 피해는 착색, 색깔이 흐리멍텅해지거나. 아니, 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실이 갑자기 멍들어요? 아니면 갑자기 떨어져요? 물론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실의 피해랑은 약간 다른 양상이다. 이해되시죠? 당도, 과중, 크기 이런 거. 자, 걔를
낙엽 피해로 우리가 산정해줘서 착과수 중에 이만큼 착과수 열린 과실 중에 지금 매달려 있는 과실 중에 이만큼 옆이만큼 피해를 산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낙과 피해 구성률은 정상 50, 80, 100%였죠. 그래서 피해를 산정했죠. 표본 과실 뽑아서.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유형의 양상의 피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문가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 다 계산해 놨다니까요. 낙엽률이 이 정도면 이 정도 과실에 생장에 과실 생장 자체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까처럼 뭐 팔 수 있네 없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로 산정해줘요. 끝. 이게 이 피해예요. 아니 낙엽 피해. 자, 얘는 우리가 저가 종료 전에 6월 1일부터 인정해준다 했죠. 그전에는 이 피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 보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정해줍니다. 10월 31일 가을 동상의 이 피해랑 똑같죠? 입고사랑. 자, 근데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적과를 하겠죠, 적과. 그래서 저가 종료 전후로 나뉘겠죠. 적괴, 적과. 자, 그러면 저가 종료 전 한정특약 가입했을 때 이거는 3-3만 해당되는 거죠. 6월 1일부터 이 시점까지는 이렇게 됐죠. 저가 종료 이후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이렇게 보상하는구나. 제가 태화지집의 경우에는 착과 피해를 제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제한적으로 낙엽 피해로 인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상의 피해를 인정한다. 드러나지 않게 착과 피해지만 이름이 착과 감수과실수가 아니라 낙엽 감수과실수더라. 됐죠?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우리 저기 가을동상이 이 피해는 할 때 정리할게요. 가을동상이 할 때. 아까 우리 낙과수 했는데 낙과수 예를 들어 여기 예시 문제 볼까요? 낙과수 1000개 중에 전수했네요. 30%. 만약에 이게 태화지집으로 인한 낙과였어요. 우일 빼고 우일 사과 되지만 그리고 품목이 사과나 배였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화지집일 때의 착과 피해는 제한적으로 낙과 피해 감수과실수의 7%를 더 인정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 땡칠이 1.07, 100%에 7% 더 인정해준다. 얘가 기출됐었어요. 개수 구하는 게. 착과 피해 인정 개수. 듣도 보도 못한 용어라서 막 그때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제가 강의 중에 계속 얘는 착과 피해 인정 개념입니다. 회원님도 다 푸셨겠죠? 네. 착과 피해 인정 개수. 제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사과배의 태화지집일 때 착과 피해이지만 7%가 이름은 그냥 낙과 감수과실수예요. 제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차피 보험금 산정에서 할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다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 내용이 나올 때. 자, 그러면 낙엽률 조사 방법은 우리 저가 종료 전에 본 것과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포인트 볼까요? 자, 낙엽 인정 피해율 이름은 옆피 단감. 만약에 낙엽률이 뭐 30%래요. 30%를 더 인정해준다.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낙엽률을 1.15%더 인정해준다. 자, 경과일수 6월 1일부터 아까 그거 꼭 기억하세요. 10월 31일까지 요 사이에 적과 보상 방법. 그러면 6월 1일부터 이 재해 날짜까지는 EP 기여를 했으니까 빼주자. EP 하루에 0.14%씩 기억나시죠? 이거 했어요. 자, 떫은감 농가는 조금 그렇다. 이거 할 필요 없죠. 떫은감 농가는 낙엽률을 100%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에 또 땡칠, 땡삼을 빼준다. 이건 당연히 기본 암기죠. 그렇죠? 네. 암기. 자, 낙엽 피해 정리해 놓으셨고 뭐 어렵지 않죠. 네.
낙엽률, 낙엽수, 착엽수 이거 주의하시고 기준이 되는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죠. 19.69%래요. 자, 낙엽 피해 감소가 실수 얘의 이름은 뭘까요? 3,000개 중에 19.69%만큼 낙엽 피해로 인한 생장의 피해가 있을 것이야. 그때 제 3,000개의 이름은 뭘까요? 낙엽 피해는 어느 과실에 영향을 간다? 어느 과실에? 착과된 과실에. 이 낙엽 사고 당시의 착과수다. 사고 당시 착과수. 여러분 그냥 착과수로 하셔도 되는데 사고 당시 착과수라는 용어를 한번 머릿속에 담아만 두세요. 나중에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착과수예요.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 얘도 빼주네요. 맥스 A. 자, 지울게요. 네. 맥스 A. 아까 금차 사고 조사값 뭐 있다고요? 금차 사고 조사값. 맥스 A 설명하는 농구먼 이론서 용어. 제가 왜 이러나요? 금차 이번 사고 조사값 종류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세요. 1.0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낙엽 인정 피해율 아니죠. 이건 낙과 피해 구성률이죠. 그 다음에 착과 피해 구성률 낙엽 인정 피해율 이거 4개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전 사고 조사값 그러면 이거 둘 다 퍼센트니까 같은 게 오겠네요. 자는 이 중에 착과된 거에만 피해가 누적되니까 이전 사고 조사가 착과된 거에 해당되는 피해 착피 그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 그다음에 착과 손해율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써놓고 네. 이 중 최대값을 빼는구나. 최대값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아까 일소사고 때 착과 피해 구성률이 20%. 얘는 20% 피해 있고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회사는 2,000개 산정해 줬지만 아까 예시 10,000개 중에 2,000개. 두 번째 사고 이거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두 번째 사고 뭐였죠? 나무 피해였네. 나무 피해. 매달려 있는 피해 있고 매달려 있는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빼줬죠? 이거를 1-0.2로 할게요. 이 개수로. 여러분 계산기 누르시는 습관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낙과 사고 있었죠. 낙과 사고. 아까 43%였나요? 0.43? 이전 사고 조사값 퍼센트 중에 최대값 뭐예요? 1.0, 0.2 중에 착과에 해당하는 거 0.2. 자, 지금 네 번째 낙엽 사고 있었어요. 낙엽 사고 아까 뭐 나왔죠? 0.1969 나왔나요? 19.69% 아까 예시에? 그럼 여기에서 뭘 빼야 돼요? 이전 사고 조사값 중에 착과에 해당하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계속 얘예요. 0.2. 그럼 이건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감소 과실수 계산이 안 되겠네요. 자, 만약에 다섯 번째 또 뭐 있다 할까요? 착과 피해 있다고 할까요? 착과 피해. 착피. 여러분 제가 이거 예시를 위해서 아까 우리 교재에 있는 요 퍼센트 말고 다른 퍼센트를 쓸게요. 낙엽 인정 피해율이 예를 들어 30%. 그러면 이번 사고 조사값 30%에서 기사고 조사값 중에 기사고 조사값이라고 하는 거는 20%, 10%, 43% 이거예요. 최대값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착과 피해에 해당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20% 계속 뺐어요. 자, 이번에 착과 피해가 또 났어요. 착과 피해 조사해봤더니 50%가 나왔어요. 이제 뭐 빼야 되죠? 이전 사고 조사값 20%, 1.0, 43%, 30% 중에 최고값. 착과에 해당하는 거의 최고값. 20이 30으로 바뀌었네요. 맥스 A는 변신하더라. 바뀌더라. 다시 이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빼는 거. 단 착과 피해에 해당하는 것만 뺀다는 거. 이전 사고 같은 사고 아니에요. 조사값. 각각의 사고의 조사값. 그 중에 최고값.
착과에 해당하는 최고값. 처음에는 20%였다가 여기서부터 30%로 바뀌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맥스 A예요. 맥스 A. 예. 사실 여러분 이거 살짝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낙엽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양상이 다르다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50, 80, 100% 그거랑 다르게. 근데도 그거 피해 중복으로 볼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드릴 말씀이 하나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험회사는 이 과실 자체에 이게 단감이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낙엽 피해율이 뭐 예를 들어 50% 극단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떨어졌어요. 70% 낙과 피해 나왔어요. 120% 보상 안 나간다. 그것도 싫다? 나 이해 안 간다? 그럼 빼래잖아요. 그러니까 뺀다. 빼래잖아요. 이전 사고에 이런 게 있으면 그중 최대값 뺀다. 이해되시죠? 네. 아, 두 번째 맥스 A가 나온 거예요. 착피, 옆피. 오케이. 그러면 너무 이해 안 되시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암기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 이해 안 되시는 거는 네 그럴 텐데. 네. 자, 사고 당시 착과수라는 용어도 하나 이렇게 두시고 입력해 놓으시고 이번에 이제 착과 감수 과실수 볼게요. 착과 감수 과실수. 착과 감수 과실수는 일단 대상 재해가 우일, 착과 낙과, 그 다음에 가 있잖아요. 가을 동상이. 자, 근데 저가 종료 이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일 가로 사고 접수된 과수원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했던 저가 종료 전에 우박 피해. 그때 잘 모르기 때문에 수학계 조사한다. 그렇죠? 자연재해가 저가 종료 전에 났는데 저가 종료 후에 그럼 얘는 저가 종료 전에 3-1 아니면 3이었죠? 2는 자연재해가 없는 거니까. 네. 언제 확인한다? 아까는 즉시였어요. 늦게 가면 더 피해 늘어나요. 근데 얘는 일단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 돼야죠. 만약에 사고 났는데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 아니면 기다려야죠. 다 크고 다 익어서 최종적으로 얼만큼의 피해를 우리가 보상할 수 있을까? 자, 조사 방법 볼까요? 네.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 피해 과실수. 착과 피해니까 착과 피해 과실수의 이름은 착과수. 착과수 앞에 성 하나 붙여줄게요. 이제부터 사고 당시. 뭐 별거 아니죠. 이 사고 시점이 착과수. 네. 자, 두 번째 우리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퍼센트. 자, 착과 피해니까 이 퍼센트의 이름은 동그라미 할게요. 2%가 아니라 네. 착과 피해 구성률. 아까 낙과 피해하고 똑같아요. 계산 방법은. 네. 착과수 중에 아이고 너무 많네. 표본과실 개수가 다르겠죠. 네. 자, 그리고 착과수 조사 여러분 전수조사 가능할까요? 500주 있는 과수원 전수조사래. 500주에 있는 거로 다. 그렇죠? 네. 동그라미 1번은 제 농구원 이론서 순서대로 해놨지만 동그라미 1번은 이따 필요한 내용이고요. 착과수 조사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피해 과실수. 자, 적착조사랑 별개다. 당연하죠. 이 사고 당시의 착과수인데. 그쵸?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만약에 아까 무피해 나무 착과수 조사할 때 나왔었죠? 만약에 여러분 봤는데 뭐 적착 조사할 때 하고 또는 이번 사고 이전에 어떤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그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으면 대체해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사고 당시 착과수가 문제 우린 중요한 게 문제니까 그렇죠? 제시되는 거 3가지 유형을 하세요. 난 모르는데 이거 대체밖에 모르는데 아니죠. 첫 번째 사착. 그 드라마 중에 예전에 왜 현빈하고 손예진 나온 거 사랑의 불시착 사착이라 그러던데 그거 아니고 사고 당시 착과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계산 사착이 문제 제시되는 거. 첫 번째 대체하래잖아요. 제시가 안 되고 났는데 우일과 피해 발생했는데 아니면 적과 종료 전 재해로 지금 우박재해로 하는데 아무것도 제시 안 되고 이전 거랑 별 차이 없음. 이전에 봤더니 이전 착과수 조사가 적착이든 뭐든
10,000개. 그럼 대체. 두 번째, 너무 땡큐. 직접 제시되는 거. 사고 당시, 이 사고 당시의 착과 수는 뭐 5,000개. 땡큐. 세 번째, 우리 적착 조사할 때 했던 표본 조사.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인데 우리 아까 낙과수 할 때 흐름 봤잖아요. 표본주당 몇 주더라. 아니면 표본주 착과수 합계로 나올 때 여러분 주당으로 나오든 표본주 착과수 합계로 나오든 그거 저기 하시면 안 돼요. 네. 벌써 3가지 하세요. 사착.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자꾸 강조하네요. 여러분이 나중에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 당시 착과수예요. 이 4번째 방법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담아두시고 아까 용어 담아두시고 지금은 3가지 담아두시고 이거 다 지금 하면서 나가면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요. 어디 했죠? 이전 조사 대체 가능. 자, 그러면 이제 표본 조사. 이건 넘어갈게요. 표본 조사 한정에서 하는 거 아까 낙과수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착과수 확인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000개 과수원에 지금 현재 착과 피해 과실수 전체가 다 피해 과실수라 보는 거예요. 그중에 착피를 계산하려면 몇 개를 뽑아야 되겠네요. 표본 과실로. 그쵸? 아까 낙과는 뭐였죠? 임의의 100개. 여러분 정리해 놓은 데 피세요. 표본 과실수 정리해 놓은 거 타이틀.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의 착과 피해 조사 표본 과실수 정리해 놓으시고 품종별로 1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 이거 AND 조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채워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착과수 중에 표본 과실을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A 품종 한 품종만 재배한대요. 한 품종만. 수분수가 있어야 되지만 그냥 문제에 한 품종이 나왔다 하면 그럼 몇 주 골라야 돼요? 품종별 1주? 3주. 이상이니까 10주 해도 돼요. 나만 힘들다. 그쵸? 자, 만약에 A, B 품종이 있어요. 그러면 한 주, 2주? 3주 안 채워주잖아요. 그럼 뭐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뭐 많은 거를 2주 하든 아니면 뭐 공평하게 2주 하든 이상이면 되니까 4주 하면 되니까. 만약에 C, D 품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주인데 3주, 난 최소 주수 할래. D는 안 할래. 4주 해야죠, 이때는. 이 2개를 공통으로 충족시키면 된다. 낙과 피해 조사보다는 당연히 표본 과실수가 많겠죠. 자, 그러면 걔를 이 뽑은 거를 표본 과실을 우리 아까 봤던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정상 50, 80, 100 구분하고 똑같이 낙피랑. 다만 많잖아요. 그쵸? 몇 주 많잖아요. 그쵸? 개당 뭐 100개, 120개, 150개 달렸다 치면. 필요시에는, 근데 웬만하면 거대제에 필요시에는 2분의 1만 조사해도 된다. 자, 여러분 타이틀 정리 노트의 타이틀. 절반 조사 가능한 경우 타이틀. 저만 정리하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절반 조사 가능한 거.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착과 피해 조사 시 표본 과실수 또는 표본 주수 산정. 착과수 조사 시가 아니에요. 착과 피해. 이 표본 과실 뽑아갖고 착피 산정할 때. 됐죠? 정리하셨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과수에서 모든 아니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매달려 있는 거 갖고 다 정상 50, 80, 100 분류해요? 털겠죠. 그쵸? 다 계약자 비용 부담. 하고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 계약자 거. 네. 이하 모든 조사 시 모든 과수, 그러니까 종합 과수에서 복숭아든 뭐든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이거 반복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대요. 이런 경우. 자, 타이틀.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건 종합과수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적중. 착과 피해 조사.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해서 뭐 할 필요가 없을 때 무조건이 아니라 품종별로. 자, A, B, C, D가 있어요. 근데 D는 별로 착피가 없네. 얘는 좀 단단한 애네. D는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대표 품종만 조사한 경우 이게 이제 다시 위 동그라미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1번. 이 농금원 이론서 쓰시는 분이 좀 우리 수험생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하지만 뭐 그분들은 사실 네, 그분들의 역할을
이거 있는 게, 연구원 이론서 있는 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기준서 요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이런 시험이 어딨어요. 네. 자, 대표 품종. 이거 뭐냐면 우리 그 위에서 낙과 피해 조사할 때 품종별로 이거 좀 느슨하다. 그쵸? 품종별로 구분하세요. 이런 건 없지만 아까 예시 봤더니 품종 구분에 여에 표시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도 안 해도 문제 제시되는 대로 착과 피해 조사는요. 기본적으로 봤더니 전수가 아니라 착과수 이 몇 개를 품재수 표본 조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품종 구분이 되겠죠? 그 중에 각 품종마다 A, B, C, D면 각 품종마다 뽑아서 지금 품종별 한 주 이상 했잖아요. 조사했으니까 퍼센트 착과 피해 구성률도 품종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착피는 기본적으로 품종별. 기본적으로 낙과 피해랑 다르다. 근데 이렇게 하래요. 일단 품종별, 아이고 죄송합니다. 품종별로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자 적과후 착과수를 조사했는데 10,000개래요. 적착이. 세 품종이 있다 칠게요. 봤더니 A 품종이 7,000개, 적과후 착과수에 B 품종이 2,000개, C 품종이 1,000개, 60% 이상 되는 A 품종, 얘를 대표 품종으로 하자. 얘가 이제 대표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만 대표 품종만 조사하자. 즉, 이거 10,000개는 어차피 표본 조사했으니까 나올 테고 A 품종 중에서만 한 주 이상, 3주 이상 해가지고 A 품종의 피해 구성률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 50% 나왔다 할까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7,000 곱하기 50%, 그다음에 2,000 곱하기 2 중에 표본 과실 추출해서 피해 구성률이 나와야 되지만 그냥 50% 대표 품종 거 하자. 1,000 곱하기 얘도 2 중에 표본 과실 뽑아서 해야 되지만 그냥 50% 대표 품종 거 하자. 즉 그냥 10,000개 곱하기 50% 해도 된다. 전제 조건은 60% 이상 품종이 있을 때만. 여러분 이런 거 5점짜리 응용 문제 나오기 쉽습니다. 네. 자,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많네요. 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앞으로 5분. 일소 피해과. 우리 지금 우1 가잖아요. 그쵸? 2개만 정리해 보자고요. 이거 지울게요. 지울게요. 네. 착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 할 때 우리 나중에 편해집니다. 지금 해놓으면 첫 번째 가을 동상해부터 정리할게요. 우일가 중에 가을 동상해. 그쵸? 우일가. 가을 동상에 우리 보상하는 재해할 때 첫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단떫은 감, 뭐 사갑에는 전혀 상관없고요. 지난 시간인가 언제 했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 낙엽 피해 조사했잖아요. 단감 떫은 감의 이 피해에서 첫 번째 낙엽 피해 조사했잖아요. 이번 시간 했나요? 네. 자, 두 번째 이 피해예요. 잎고사. 단감 떫은 감 가을 동상이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전체 잎의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만 인정하죠. 그쵸? 우리 보험의 목적은 과실이지만 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까지 인정해주는 개념이다. 이 피해, 같은 이 피해인데 낙엽 피해는 당당하게 낙엽 감수 과실수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얘는 잎고사 과실수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의 표본 과실을 뽑아서 정상, 예를 들어 100개, 50%, 80%, 100% 피해 과실, 정상 피해 했더니 뭐 20개, 30개, 50개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그럼 총 몇 개예요? 200개죠? 기준 과실수가 200개. 맞죠? 맞죠? 200개. 그럼 원래 우리 착과 피해 구성률 할 때 어떻게 하죠? 200분의 정상 더하기 피해 20 곱하기 0.5. 설마 이거 20 곱하기 0.5 쓰시는 분 시험 볼 때 1분 1초가 아까운데 30 곱하기 0.8, 24. 아이고, 더하기죠. 네. (50) 곱하기 1.0 이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인정되면 정상 100개를 피해 과실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0.0031 하루에 0.31%씩 사고 기준 단감, 떨분감, 가을 동상의 보장 중기인 11월 15일까지 그걸 잔여일수라 그래요. 잔여일수. 언제까지? 사고일자부터 11월 15일 단감, 떨분감, 보장 중기. 정상과실수 곱하기 이만큼을 피해과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자가 추가되니까 피해 구성률이 올라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꾸 착과 피해는 태화 지집도 그렇지만 드러내놓지 않고 제한적으로 기억하세요. 가을 동상에. 자, 두 번째 일소. 일소도 그때 제가 부상하는 제외할 때 말씀드렸는데 과손의 일부 나무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일소. 적과 척가수가 10,000개예요, 지금. 조사했더니 10,000개. 10,000개에 6%면 600개. 이번 일소사고로, 일소사고는 착과와 낙과 피해를 보상하잖아요. 그쵸? 감수과 실수를 계산했더니 합계가 600개를 초과해야 돼요.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해야 인정해줘요. 자, 얘. 요거 지울게요. 네. 자, 첫 번째. 착과, 사고 당시 착과 수가 5,000개. 가서 착과 피해 조사해 봤더니 30%. 그럼 몇 개예요, 벌써? 1,500개. 이건 볼 필요도 없겠죠? 피해과 실수 퍼센트, 감수과 실수가 이미 넘어섰잖아요. 자, 낙과수 500개. 가서 낙과 피해 조사했더니 50%, 250개. 1,750개. 오케이, 보험금 지급 대상 누적 감수과 실수. 자, 두 번째. 사착, 사랑의 불시착 아니고 사고 당시 착과 수 했더니 뭐 3,000개. 착과 피해 조사했더니 10%. 경미하면 생략해도 되지만 생략 안 했다 치고 그럼 300개. 자, 낙과 수 뭐 500개.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했더니 30%, 150개. 합쳐서 450개. 안 오케이. 초과하지 않잖아요. 안 오케이. 안 오케이. 자, 이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 안 따지시고 일소. 나 이거 다 하지. 450개 추가해버리시면 과실손해보험금 5점. 최소 5점. 아니면 15점 날라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근데 이 케이스 말고 불인정. 안 오케이일 때. 이 10% 어떡하죠? 아까. 금차 조사값, 나무 1.0, 그다음에 낙피, 이거 몇 번 쓰네요. 착피, 그다음에 옆피에서 2번 조사값. 근데 착과에 해당하는 거 여기 착피, 옆피, 뭔진 모르지만 착손, 착과 손해율 중 최고값 빼라면서요. 근데 만약에 이 다음 사고에 사고가 또 있어요. 그럼 얘 빼야 돼요. 얘가 최고값이라 할 때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사고예요. 이전 사고가 없어요. 그럼 다음 사고에 낙과 있대. 얘 빼야 돼요. 보상도 못 받는데 얘 빼면 억울하죠. 그쵸? 근데 안 빼면 일소 피해로 10% 지금 피해 있어요. 10%. 근데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사고였는데 두 번째 사고에 떨어졌어. 가서 조사해 봤더니 50% 나왔어요. 근데 안 빼면 얘를 보상해 주는 셈이 되잖아요. 억울하지만 빼야 된다. 보상해 주는 셈이 되잖아요. 자, 얘를 소손해 면책이라 해요. 이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얘 주의해야 된다.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 다 됐어요. 500개. 500개 낙과된 거죠.
나무에서 500개 전체 과수원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 사고에 이 낙과수 500개는 나무에 있나요? 없죠. 그 다음 사고에 그 사고 당시 착과수에서 500개는 빼줘야 된다. 이거는 사고 당시 착과수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만 해 놓으세요. 아이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자, 고사나무 조사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그 보험 기간 할 땐가에 다 했어요. 적과 나무특약을 가입 안 했으면 이 기간 소용이 없죠. 수확 완료 전,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수확 완료 후에 고사주수가 없대요, 계약자가. 없는데요. 그러면 고사나무 조사 생략 가능. 있어요. 그럼 조사하면 되고. 수확 완료 전,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오케이. 근데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나무가 죽었다? 미보상 고사주수 언제 조심해야 되죠? 특정위험 5종 한정특약. 여기는 원래 특정위험. 특정위험일 땐 미보상. 과실의 기준에서는 미보상이었는데 나무는 그냥 자조화잖아요. 어디 가서 자조화. 나무는 자조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나무 분류. 과실 입장, 나무 입장. 네. 자, 그럼 끝난 거예요. 수확 완료 전,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미보상 고사주수 없나? 피해율, 고사 나누기 전체 실제 결과 주수 끝.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조수의 수확불능 아니다. 죽어야 된다. 병충해 고사, 자조화만이다. 이거 아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 여러분 이번 시간 많이 하셨어요. 네. 복습하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보험금 산정. 근데 우리 지금까지 한 거기 때문에 좀 쉬워집니다. 근데 다음 넘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